다섯 번째 리스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경제 구조의 광범위한 재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 일단 설명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돈을 이제 더 적게 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득의 양극화. 이거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으로 오는 이제 충격을 막기 위해서 이 선진국의 회사들이 이제 뭘 하냐면 리쇼어 프로덕션을 한다고 해요.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회사를 이제 옮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있던 회사들을 이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어, 로우 코스트 지역에서 비용이 그러니까 하이어 코스트한 국내 시장으로 생산 설비를 이제 이동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 그걸 이제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노동자들한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임금은 계속 깎아 내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이 리쇼어링이 일어나도 일자리가 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오토메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임금 수준은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삶이 팍팍해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포퓰리즘에 선동되는 거예요. 네, 포퓰리즘에 선동이 되면서 이제 포퓰리즘적 리더가 등장하거나 포퓰리즘이 득세를 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런 내셔널리즘 뭐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도 득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혐오가 팽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일자리도 없는데 자기 나라 살기도 어려운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 이제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급 충격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의 회사들이 이제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을 자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하면서 임금 수준은 떨어져요.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그러면 이제 포퓰리즘적인 정치인들 그런 리더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게 되겠죠. 내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고 우리도 살기 힘든데 너희들까지 어떻게 챙기냐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 혐오 문화 그리고 이제 뭐 자국 중심주의 이제 이런 사고들이 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의 양극화도 훨씬 심해질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리스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리스크는 탈세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설명을 보면은 여기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이제 바로 탈세계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팬데믹이 촉진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편화된다는 거죠, 세계가. 이 세계화라는 거는 전 세계가 이렇게 굉장히 연결되고 밸류 체인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팬데믹 이후로는 이런 파편화가 촉진될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시로 하나 나온 게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그럼 이제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냐면 어, 보호무역적인 조치들을 더 많이 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호무역을 한다는 얘기는 국내 회사들을 또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로 가는 거죠. 우리 회사를 챙기기 위해서 수입품에 관세를 엄청 때린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모든 나라가 취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포스트 팬데믹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타이트한 제재 조치들이 있을 거래요. 어디 있냐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 자본, 노동력,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나 데이터, 정보들이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각국들이 강하게 통제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통제가 벌써 발생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약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국에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국가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의료기기. 대표적으로 이번에 마스크만 해도 이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각국들이 제재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안에서의 수요도 지금 충족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수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맥락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약,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음식도 있어요. 식량,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외부로 나가는 것,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아주 타이트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호무역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것이다.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각국의 연결 정도가 이제 약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주의적 조치, 보호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강해질 거고 각국의 재화가 수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제한을 할 것이다. 뭐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력, 그다음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정보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 각국은 강하게 제재를 할 거고 이미 뭐 제약이나 의료기기, 그다음 식량 여기에 있어서는 많은 나라들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탈세계화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연결된 게 아니고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각자 도생의 세상이 올 것이다. 자, 다음은 이제 7번 리스크. 7번 리스크는 포퓰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스트 리더들은 어디에서 이득을 얻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득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불평등이 심화됐을 때, 자,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어요. 자, 실업 사태도 그렇고 양극화 문제, 이건 이제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떤 조건들이 지금 완벽하게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고양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위기에 대해서 이 외국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생길 것이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에 누가 취약하냐면 이제 블루 칼라 노동자나 아니면 이제 미들 클래스 중산층 이제 이런 사람들이 포퓰리스트의 레토릭이라는 거는 그들의 이제 뭐 논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포퓰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취약할 것이다. 예. 정리를 하면은 이 포스트 팬데믹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불안정성이 초래될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대량 실업 사태, 두 번째는 부의 양극화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이제 득세를 할 거고요. 이제 여기에 많이 이제 지지층이 될 사람들은 블루 칼라 노동자나 아니면 이제 중산층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굉장히 지지할 것이다. 그 정책 중에서도 이민이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굉장히 힘을 얻을 것이다. 역시 이제 각자 도생의 그런 정책들, 이제 그런 것들이 포퓰리스트들로부터 나올 거고 굉장히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그런 어떤 전망들하고 굉장히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8번, 9번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냉전 체제가 이 8번, 9번 리스크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미국, 중국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둘이 굉장히 말이 많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갈등 심화 이런 상황. 두 번째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라이벌 국가들 사이에 신냉전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벌 국가는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이란, 그다음 북한 이런 국가 대 미국 이렇게 신냉전 구도가 펼쳐질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면서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사이버 전쟁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군사적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루비니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신냉전 체제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미중 갈등 심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가속화 이런 거 보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라이벌 국가 간의 신냉전 체제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라이벌 국가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이버 전쟁은 전통적인 형태의 군사적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냉전 체제가 다시 생긴다는 것도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어떤 이런 각자 도생의 분위기, 그 다음에 탈세계화 이것과 맥락이 다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리스크입니다. 자, 10번 리스크는 환경 파괴로 인한 위협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에 저희가 코비드-19 위기를 봤잖아요. 이 코비드, 그러니까 질병이나 이런 걸로 온 위기는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반복적으로 이 에피데믹, 이 전염병들이 나타났잖아요. 뭐 HIV도 그렇고 사스, 그다음에 뭐 메르스, 에볼라까지 이번에 코비드-19까지 얘네들이 이런 에피데믹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 루비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위생 기준이 나쁘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반복해서 나타난다. 두 번째는 abuse of natural system.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다음 세 번째는 이 글로벌라이즈드 된 이 세상들이 너무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발생했는데 이런 연결성으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꾸준히 발생했던 이런 형태의 질병들이 앞으로도 더 자주,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계속 더 비싸게 치러야 될 것이다. 자, 그럼 오늘 투자 인사이트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루비니 교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10가지 리스크들은 전 세계의 경제를 절망의 상태로 빠뜨릴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비관론적인 멘트고요. 자, 그렇지만 2030년대까지는 어떤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더 유능한 어떤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낙관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나 그러한 해피엔딩은 뭘 가정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이 그레이트 디프레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걸 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걸 견뎌내고 거기서 생존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유능한 정치 리더십이나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고 당장 다가올 그레이트 디프레션에 대한 생존은 필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들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 경제학자들의 예측이라는 것이 꼭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석학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에 저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이 루비니 교수의 아티클을 다뤘고요.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투자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